과일을 먹든 야채를 먹든 뭐 샐러드를 먹든 조금씩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근데 고용량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 세포 안에서 괴혈병이 걸리지 않을 정도 용량이 아니라 세포 기능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죠. 그 용량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적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비타민C는 1000ml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값싸면서 가장 광범위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일단 피부가 먼저 좋아져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정말 많이 챙겨 먹으면 좋죠. 사실 정해진 용량은 없는데요. 우리가 비타민C 용량을 얘기할 때 보통 100ml, 200ml 정도가 이제 하루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용량은 뭐냐면 기초 권장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도 안 먹으면은 비타민C 부족에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괴혈병 같은 게 걸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비타민C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괴혈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100ml, 200ml 정도는 음식을 우리가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조금씩 다 들어있잖아요. 뭐 과일을 먹든 야채를 먹든 뭐 샐러드를 먹든 조금씩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근데 고용량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 세포 안에서 괴혈병이 걸리지 않을 정도 용량이 아니라 세포 기능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죠. 그 용량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능의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ODA라고 부릅니다. O가 바로 Optimal, 최적의 Daily Allowance, 그래서 최적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비타민C는 1000ml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권장량이 거의 10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비타민C 제품들을 보면 한 알에 1000ml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용량을 올려서 하루에 뭐 6000ml, 어떤 분들은 12000까지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다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은, 고용량 요법에 또 관심이 있고 하셔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용량 요법을 한다면 보통 6000ml 정도를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0, 2000 때마다 세끼 식사 중에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면서 2000 드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2000 드시고, 저녁 때 2000 드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권장을 하죠. 피로회복도 당연히 좋은데요. 비타민C는 진짜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있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상 몸에 생기고 있고, 또 피곤하면 더 생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생기고, 안 좋은 걸 먹으면 더 많이 생기는 이 독소 물질들을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C거든요. 베이직한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뭐 코엔자임 Q10도 항산화 물질이고 다 항산화 물질인데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값싸면서 가장 광범위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C를 많이 먹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6000씩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다 보면요. 필요한 거 이런 거 전에 일단 피부가 먼저 좋아져요. 피부가. 왜냐면 비타민C가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거든요. 비타민C 이제 실험실 연구가 있었는데 비타민C가 없는 상태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비타민C가 있는 상태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그 양이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잘 만들어져야 뭐 뼈도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그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콜라겐 형성이 잘 돼서 피부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미백에 되게 좋은 게 또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뽀얗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C의 그 항산화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비타민C는 또 이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고용량으로 먹을 때 얘기죠, 그것도. 예, 그래서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장 속에서 그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C 많이 먹어봤자 흡수도 안 되지 않느냐. 그냥 장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대변으로. 물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장 속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흡수가 안 되는 비타민C도 자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먹는 이유는 음식 먹을 때 우리가 뭐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독소 물질이 생성이 돼요, 위에서. 발암 물질도 생성이 되고. 이거를 또 막아주는 게 비타민C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비타민C를 먹으면 그런 독소 물질이 형성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흡수된 다음에 세포 안에서 또 항산화 역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정말 많이 챙겨 먹으면 좋죠.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안 좋은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요로결석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로결석을 이미 앓고 있거나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타민C가 왜 그러냐면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요로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사물질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싶은데 요로결석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장드리는 게 일단은 물을 많이 마셔라. 비타민C를 안 먹어도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탈수가 많이 될 때 많이 생기고요.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드셔야 된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가 있죠.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비타민 B6번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중에.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그 요로결석을 만드는 것을 많이 예방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들은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영양제들을 주의할 분들이 꼭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보통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큰 부작용이 없는데요.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함부로 영양제를 많이 드시면은 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신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함부로 막 영양제 막 사서 드시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더 효과가 많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먹는 게 더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피부도 어차피 이제 모세혈관을 해서 이제 혈관이 다 밑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서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서 혈관을 통해서 피부로 전달돼서 이제 피부에 미백 효과도 나타나고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물론 바르는 거는 겉에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이 겉에서 피부를 뜯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물론 뭐 좋은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은 몸 전체에서 나를 이 비타민C를 공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두 가지 같이 하면 제일 좋죠.